에, 평온한 마음, 평온함을 갖고 육색이형 어느 기독교 수도사는 동료 수도사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 자네가 하는 모든 일은 전체 문제의 8분의 1에 불과하다네.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8분의 7이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 모든 위대한 영적 전통에서 명성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다. 트라피스트 서두회 소속 명성가인 톰스 머튼은 고대 도교의 기록에 등장하는 미덕을 찬양하며 시를 짓기도 했다. 캠프에서 사용하지 않고도 완벽한 원을 그려내던 장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음이 자유롭고 걱정이 없었다고 표현했다. 걱정이 없는 마음의 반대에는 삶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불안이 있다. 우리는 계속 돈과 업무 걱정, 가족과 건강 때문에 시달린다. 과거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맞닥뜨렸던 것처럼 들판에서 포식자와 마주치는 일과 같은 스트레스 유발 사건들은 일단 상황이 지나고 나면 몸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나 현대인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대부분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끔찍한 상사나 가족과의 문제처럼 그 영향은 항상 지속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심리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은 물리적인 스트레스 사건과 똑같이 생리적인 반응을 유발한다.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뇨나 고혈압까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악화되는 질병에 우리가 취약한 것은 내 설계상의 단점인 것 같아. 반대로 강점도 있다. 이런 인간 DNA 비질이 이런 자랑스러운 업적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소설기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다. 과학이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번거로운 상황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준이 더 높아진다. 그런데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코르티솔 수치가 약간이라도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처럼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에 명성이 도움이 될까? 봉투 뒷면에 적은 통찰. 우리가 존 컷바진을 알게 된 것은 하버드대 대학원 시절이다. 명상, 우리와 마음이 맞는 명상 과학자인 존은 우리와 스와미 X를 이용할 때 우리 팀에 합류했었다. 당시 저는 케임브리지에서 차로 1시간 거리, 우스에서 새로운 문을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연구비를 따낸 참이었다. 해부학은 존이 가장 관심을 가진 분야였다. 그는 이미 요가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 시절 저는 통찰 명상협회에서 주관하는 집중 수련에 종종 참여하곤 했다. 당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통찰 명상협회는 베리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역시 보스턴에서 1시간 거리였고 우스터에서도 그리 멀지 않았다. 통찰 명상협회가 만들어지기 몇 해 전인 1914년 존은 몹시 추운 4월 초에도 난방을 가진 버크셔의 걸스아우트 캠프에서 2주를 보냈다. 호브가 가르쳐준 주의 명상법은 코인카의 방법들과 같았다. 호브의 지시사항에는 2시간 동안 앉아서 하는 좌선이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이 시간 동안은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근데 사실 이 시간은 고인카의 명상 지도에서 하는 것보다 2배나 길었다. 저는 이 집중 수련에서 통찰을 하나 얻었는데 그것은 재빨리 편지 봉투의 뒷면에 써두었다. 바로 병원에 입원 자들, 특히 고치기 어려운 만성 통증 환자들도 명상 수련법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저는 증상이 매우 심각해서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통증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로 통증 클리닉이 넘쳐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로 우수도 근교의 노동자들이었던 통증 클리닉의 환자 대다수는 호브가 가르쳤던 헌신적인 명상가들처럼 장시간 동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저는 여기서 자신스러웠던 선과 위파사나에서 적용한 자선 명상을 추가했다. 저는 명상의 원리를 두고 있으나
명성의 영적인 성질을 넘어 현대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증거로서 우리가 하버드에서 진행한 연구를 거론했다. 우리도 무척 기뻤다. 사실 그 시절에는 우리 연구가 아니면 증거가 상당히 귀하기는 했다. 이제는 그러한 증거가 초보도 넘칠 정도로 늘어났다. 이제 MBSR은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 중인 증거 기반의 명상법으로 알려졌다. MBSR은 스트레스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연구 중에는 마음과 사업 연구에서 운영하는 SRI가 참가되었던 필립 골딘과 그의 스탠퍼드 대학교 멘토인 제임스 그로스가 실시한 연구가 있다. 이들은 8주간 참가했던 사회 불안장애 증상을 가진 소규모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환자들은 훈련 전과 후에 MRI를 찍었는데 fMRI 스캐너 안에 있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주는 말들에 노출되었다. 즉 사회적인 자신을 믿던 말들과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에서 떠올렸던 생각들을 가져온 나는 무능해, 나는 심해 같은 문장이 제시된 것이다. 이 연구는 MBSR을 대상으로 수행된 수백 건의 연구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마음챙김 주의력 훈련이라. 마음챙김 주의력 훈련. 어지러워. 마음과 삶 연구소는 달라이라마와 대화를 주관했다. 여기에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달라이라마의 통역사들 중 월리스의 정확한 통역의 기본 인상을 받았다. 티베트어에는 전문 용어가 부족했지만 일루는 과학자들의 말을 정확히 같은 뜻의 티베트어로 옮기곤 했다. 알고 보니 앨런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종교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양자물에게도 강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혹독한 철학적인 훈련도 거쳤는데 그 일환으로 몇 년 동안 티베트 불교교 승려 생활을 하기도 했다. 앨런은 명상 관련 전문 지식을 토대로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티베트 불교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명성실현법을 추출해낸 것으로 그는 이 프로그램을 마음챙김 주의력 훈련이라고 MAT라고 불렀다. 호흡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주위의 선들 앞에서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관찰하고 마지막으로 인지 자체를 알아차리는 훈련이다. 앵어리 대학교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이전에 명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MAT와 연인 명상의 위적으로 배정했다. 연구 참가자들은 8주간 훈련을 전후로 뇌스캔 검사를 받았다. 편도체를 간단히 설명하면 위협을 감지하는 네어 레이더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각들로부터 바로바로 입력 정보를 받아 안전한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를 살핀다. 위협이라 이지감이나 편도체 회로가 네어 투쟁, 해피, 긴장 반응을 촉발한다. cortisol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출하여 우리를 하여금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인의 연구과정에서 특정한 땀방울은 이 편도체가 유발하는 반응을 평가하는 지표였다. 사실대는 편도체 기능의 변화를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발한 반응이라는 간접적인 측정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뇌의 여러 부위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직접적으로 추적하는 스캐너들의 발명되기 훨씬 전이었기 때문이었다. 편도체는 우리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뿐 아니라 강렬한 감정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뇌회로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 역할은 우리가 불안에 시달릴 때 왜 주의가 산만해지는지, 특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에 왜 주의를 빼앗기는지 설명해 준다. 편도체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한다. 그래서 무언가를 걱정하거나 화를 내면 그 마음의 행위가 자동으로 반복되고 결국 부정적인 뇌회로가 형성되어 고착된다. 목금극 사이의 사고를 그런 단편 영화에서 에러 엄지손가락이 무시무시한 톱날에 접근하는 것을 본 시청자들처럼 말이다. 마음챙김이 편도체를 진정시킨다는 앨런의 발견과 거의 같은 시기에 다른 연구자들이 전에 명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20분씩 일주일 동안 마음챙김 영상을 하게끔 하고 fMRI 검사를 해봤다. 검사하는 동안에 지원자들은 끔찍한 화상을 입은 피해자의 이미지로부터 귀여운 토끼의 이미지까지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우선 일상적인 마음 상태에서 이미지를 본 다음 마음챙김을 수련하면서 다시 보는 시기였다. 마음챙김 상태에서는 모든 이미지
편도체의 반응이 현저히 낮아졌다. 이것은 저희가 덜 흐트러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은의 편도체에서 가장 차이가 두드러졌다. 우은의 편도체는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것을 볼 때 자네의 편도체보다도 강력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이 두 번째 연구에서 편도체의 반응성 저하는 오로지 마음 챙김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에서만 발견되었다. 보통의 인지 상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반응성 저하가 상태의 효과이지 변성된 특성이 아님을 보여준다. 통증은 내 안에 있다. 손등을 세게 꼬집으면 서로 다른 뇌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일부는 고통의 순수한 감각을 담당하는 시스템들이고 일부는 고통을 싫어하는 우리의 혐오 반응을 담당하는 시스템들이다. 뇌는 이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본능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아야라는 소리로 합친다. 그러나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수련하면, 다시 말해 몇 시간 동안 몸의 감각을 세세히 알아차리는 수련을 하며 이러한 뇌와 통합이 깨진다. 지금 당신 손목에 5cm짜리 사각 금속판이 감겨있고 금속판 위로 끓기 시작한 물 20리터가 10번 고무호스를 통해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자. 처음에는 금속판이 기분 좋을 정도로 데워질 것이다. 하지만 수온이 2, 3도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따뜻했던 촉감이 통증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진다. 뜨거운 난로였다면 바로 손을 떼었을 것이다. 하지만 손목에 감긴 금속판은 제거할 수가 없다. 극심한 열기를 10초 동안 견디면서 당신은 아마 화상을 입었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화상을 입지 않았고 피부도 멀쩡하다. 당신은 방금 가장 높은 통증의 한계치에 도달했었다. 이 장치 때문에 매독역 자극기는 바로 이러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통증을 주는 주요 요소는 몇 가지가 있다. 화끈거리는 느낌처럼 순수하게 생리적인 감각, 그리고 그러한 감각에 대한 심리학적인 반응도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어서 선수련자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에 따라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반응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법을 배운다. 숙련된 선 명상가에게 명상을 하지 말라고 주문한 뒤에 뇌 스캔을 실시하는데 이들은 열 자극기를 견뎠다고 한다. 앞에서 능동적인 대조군을 두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 연구에는 능동적인 대조군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대조군의 부재가 덜 문제가 되는데 바로 뇌 영상 때문이다. 선을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통제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통증을 견딜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통증이 계속되는 동안에 집행평가, 감정과 관련된 영역들의 활동이 저하되었다. 원래 이 영역들은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따라서 그들은 내는 아파라고 평가를 내리는 집행센터 회로와 뜨거라는 물리적인 통증 감지하는 회로 사이의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 요약하자면 선 명상가들은 통증이 마치 중립적인 감각이라도 되는 듯이 반응한 처럼 보였다.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의 뇌는 통증을 기록하는 상위 영역과 하위 영역의 기능적인 분리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간단히 지나가긴 하지만 중대한 특성 변화, 즉 선 명상가들과 비교 집단 사이에서 발견된 차이가 언급되어 있다. 초기 기저선을 판독하는 동안에 열자극기의 온도 표시기는 계단식으로 세밀하게 매겨진 눈금을 따라 계속 올라가다가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열로 인한 통증을 경험하는 방식을 통해 약간의 온도 상승을 주관적인 느낌과 반응하는 방식에 극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가 있다. 연구자들은 특정 암시하는 듯한 발견에 회의적인데 특성의 변형이 지속적인 수련의 효과로 여겨질 수 있다면 대안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의 특성과 관련해서 비슷한 발견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발견들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계속된 스트레스는 뇌의 형태를 나쁜 쪽으로 변화시킨 듯하다. 수년간 매주 70시간 가까이 일했던 사람들은 뇌를 스캔해보니 편도체의 크기가 커지고 심란한 순간에 편도체를 침묵시킬 수 있는 전전두 표질의 여러 영역 간의 연결이 약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PTSD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번아웃의 희생자들은 그런 스트레스 반응을 중지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치료제 역할을 하는 회복 시간도 가지지 못한다. 목적과 의미에 대한 의식을 가지면 삶의 도전들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더 쉽게 회복할 수 있는 방식을 스스로 찾아낼 수가 있다. 상관관계를 넘어서
대니 1975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의식심리학을 강의했을 때 당시 대학원 마지막 학년이었던 리치는 조교를 맡았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리프는 방법 없는 상의 문제의 감각이 예리했다. 그것이 지금까지 명성하는 몇 안 되는 종단 연구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소개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비교집되는 3개월간 자, 한 실험에서 길이가 다른 절들을 연속적으로 빠르게 제시하면서 간때는 고전적인 명상법들은 불안을 죽이는 것부터 전반적으로 행복이어지는 것까지 다양한 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서 개선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래서 연구에서 엄청난 실현, 이런 상상을 해보자. 당신은 지금 면접관 2명이 웃음기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는 동안에 그 일자리에 자신의 적용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들 얼굴에는 공감한다는 표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격려 차원에서 고개 한번 끄덕여 줄 만한 데 작은 반응조차도 없다. 바로 당신이 트리오 사회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중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면접이 끝나면 압박감이 느껴지는 암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1, 2, 3, 2와 같은 숫자에서 연속적으로 실상을 계속 빼나가는 것이 이다. TSST는 두 번째 부분으로 앞서 말했던 그 무표정한 면접관들이 이제는 더 빨리 암선을 하려고 당신을 자꾸 몰아붙인다. 리치 연구소는 숙련된 위파사나 명상가들 대상으로 TSST를 갖다 하루 8시간 걸쳐서 결과를 보면 명상가들의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에 코르티솔의 증가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게다가 이들은 무시무시한 TST 자체에 대해서도 비명상가들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었다. 숙련된 명상가들의 스트레스 원인을 더 차분하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방식을 보여준 것은 명상 수련 중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다. 즉 훈련이 아닌 일상에서였다. 이들의 스트레스를 받는 면접 상황에서도 만만치 않은 암산 과제에서도 평온을 유지했다는 것은 진정한 특성 효과로 보인다. 훈련이 됐다는 거죠. 자, 이유는 그들은 뇌의 반응성을 관리하는 전전두 비질과 그러한 반응을 촉발하는 변도체 사이의 연결이 더 강했다. 신경과학자들이 알고 있듯이 뇌의 이 특수한 연결이 강하면 강할수록 모든 종류의 감정 기복 때문에 압도당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전전두 비질과 변도체 사이의 이 연결성은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소진을 조절해준다. 연결이 강할수록 반응 강도가 약해진다. 리치 그룹이 MBSR 훈련을 받고 집에서도 매일 잠깐씩 수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재현했을 때는 전전두 비질과 변도체 사이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냥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MBSR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낮은 수준의 변도체의 반응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장기 명상과 집단은 그뿐 아니라 전전두 비질과 변도체 간의 연결성 강화도 함께 보여주었다. 이런 회복 탄력성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이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을지 우리는 정확히 모른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수련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짧을 것이다. 변도체의 반응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사람들의 경우에 감정은 그저 오고 가는 것으로 이 숙련된 명상가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화성 피해자들로부터 정리하면 뇌에서 스트레스 회로의 핵심인 편도체는 불과 30시간간의 MBSR 수련만으로도 활동이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른 마음 챙김 훈련도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 이런 변화들은 특성으로 볼 때에 볼 수 있다는 단서가 여러 연구에 등장한다. 마음 챙긴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자극을 의식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편도체 활동이 최대 50%까지 감소한 기저 상태에서도 변화가 확인된다. 이 같은 뇌 스트레스 반응 완화는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잔혹한 사진들을 볼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청중들 앞에서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테스트하는 데 현실적인 도전에서도 관찰이 되어진다. 자, 만약 리치가 그 데이터를 다른 연구본에서 사용하는 것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었다면 이런 차이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편도체 반응의 강점은 이 집단들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가장 오랫동안 수련 명상가들이 가장 빨리 회복했다. 이러한 장기간의 명상이 미치는 영향을 어쩌면 비고참착성, 즉 신이라는 사진에 처음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지만 그 반응이 오래 머물지 않는 신경성의 메아리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자, 마지막으로 장기 명상가들이 스트레스 빨리 회복나는 사실은 어떻게
특성 효과가 지속적인 수련을 통해서 나타난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것은 어떻게 스트레스 속에서 3개월의 명상 집중 수련은 감정 조절의 지표를 얻게 해주고, 장기간의 수련은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 피질과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변도체 사이의 기능적인 연결성을 더욱 강화하여 반응성을 저하시켰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의 조절 능력이 향상이 되었다. 조절 능력이 그렇게 되는군요.